주식으로 망하지 않는 법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식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으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수익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투자 종목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동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곰은 사냥을 할 때 절대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립니다. 남들이 뛰어다닐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움직입니다. 주식으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도 꼭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오르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증권 방송을 보면서 혹시 내가 놓친 정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시작되면 이미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사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투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종목을 어렵게 매수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원칙대로 손절했습니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우연히 그 종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 왜 그때 팔았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절한 뒤에 10배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원칙은 지켰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좋은 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투자도 아닙니다. 원칙 없이 운 좋게 수익을 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원칙대로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절을 하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되면 조금만 기다렸습니다. 20%가 되면 물을 탔습니다. 30%가 되면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0%가 되면 이미 손절도 못했습니다. 결국 80% 이상 손실을 보고 계좌에서 사라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제 자신이 더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그렇게 원칙을 무시했을까? 그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반대로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손절을 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뉴스가 희망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좋다고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종목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거래량도 확인했습니다. 기업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종목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역시 샀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종목은 처음 자리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식은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박을 한 번만 먹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한 번에 크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달 만에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단 하루 만에 월급의 몇 배를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글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왜 나만 돈을 못 버는 걸까? 왜 나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걸까? 그 생각이 제 투자 인생을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주식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돈을 버는지, 누가 더 큰 수익을 내는지, 그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성공하면 원금을 2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욕심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욕심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차트도 좋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살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릴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벌써 돈을 번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 기대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르기는커녕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은 원래 흔들리는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 금액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내일만 오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 작은 움직임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가가 1%만 떨어져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반대로 조금 오르면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종목은 손절했습니다. 손실은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매매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차트가 문제였을까? 종목이 문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이유는 종목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이 투자한 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수익을 어떻게 낼지보다 먼저 어떻게 잃지 않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지만 계산했습니다.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종목 하나에 큰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어도 자금을 나눴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수익도 천천히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버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흔들려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이 손절되어도 계좌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게 투자하냐? 인생은 한 방 아니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계좌가 사라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고 말입니다. 주식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단기간의 승부에서는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꾸준히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몇 배를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목표가 바뀌자 결과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수익을 노릴수록 큰 손실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고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계좌는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의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대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몇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는 제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원칙을 지켰는지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살아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대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절은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저는 손절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패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손절을 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절만은 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물을 탔습니다. 또 떨어지면 이번에는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본전만 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시장은 제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저는 시장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 번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괜찮아 보였고 차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매수한 첫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손실 금액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칙대로 손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속상했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손절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종목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뉴스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 왜 하필 그날 팔았을까? 며칠만 참았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후회한 이유는 손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칙 없이 손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손절 기준을 먼저 정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손절 가격부터 정했습니다. 주가가 그 가격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매도했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쉬움도 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손절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리 정한 원칙대로 바로 매도했습니다. 솔직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미 결정은 매수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종목은 다시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팔았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제 원칙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서 투자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손절한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예전처럼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과보다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고수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다시 준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잡을 돈도 사라집니다. 계좌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손실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계좌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손절해도 내일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종목이 끝났다고 투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은 크게 수익을 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원칙대로 손절하고도 후회하지 않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시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맞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욕심보다 원칙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지금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이 제 손을 움직이게 두지는 않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저를 지켜주는 것은 뛰어난 분석도 아니었고 특별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지키려고 했던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였습니다.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크게 번다는 사실. 저는 그 말을 수많은 실패 끝에 비로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 오를 때 관심을 갖습니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도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난 뒤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고 나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때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을 샀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종목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분위기에서 팔까? 왜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데 혼자 빠져나올까? 하지만 여러 번 시장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와 공포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끝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는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종목을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좋은 종목을 알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은 결국 혼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 추천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 경험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 돈이고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좋은 종목을 알려주지 않을까? 누가 정확하게 시장 방향을 맞춰주지 않을까? 누군가 내 고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자신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공부해야 합니다. 기업도 봐야 합니다. 차트도 봐야 합니다. 시장 흐름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손실을 보면 남 탓을 했습니다. 시장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넣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익을 낼 때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볼 때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해도 너무 들뜨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항상 시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감정이 생깁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파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가 낮다고 해서 바다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빨리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최고의 종목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큰 성공을 꿈꿨습니다. 지금은 매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은 특별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테마가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흔들립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됩니다. 저 역시 아직 완성된 투자자는 아닙니다. 지금도 실수합니다. 지금도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을 믿습니다. 시장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주식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박을 꿈꾸던 시절에 저는 항상 빠른 결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큰 수익은 조급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후회를 지나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화려한 투자자가 되기보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투자보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장 안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